안녕하세요. 깨알 육아의 이보연입니다. 자, 오늘은 틱의 경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틱의 일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질게요. 틱은 대개 운동틱, 그 중에서도 눈 깜빡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흔해요. 막 눈을 심하게 깜빡이다가 또 조금 괜찮아지기도 하다가 또 다시 또 깜빡이다가 또 다른 부위에서 틱 증상이 나타나는 식으로 이런 경과를 많이 보이는데요. 대개 틱은 앞면, 그러니까 얼굴에서 시작해서 신체 아랫부분으로 증상이 전이 되고요. 한 가지 틱 증상이 없어지면 새로운 틱 증상이 발생하는 그런 양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틱을 1년 365일 매일같이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어느 날 갑자기 깜짝같이 사라졌다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후에 다시 나타나는 식으로 호전과 악화를 거듭하게 되죠. 이런 모습을 지켜보다 보면 우리 아이가 평생 저 증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에 휩싸이게 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초등학교 입학 무렵에 처음 나타나기 시작해 계속 가슴을 졸이고 아이를 지켜보게 되는데요.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했다가 하는 식으로 이제 호전과 악화를 거듭하다가 사춘기 시기인 12세에서 13세가 되면은 증상이 확 안 좋아지는, 가장 심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시기는 또래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 데다가 외모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틱 증상이 이제 악화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 마음은 정말 애가 타기 시작하고요. 아이들도 자신이 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사춘기가 지나게 되면 대략 중3이나 고1 정도가 되면 틱 증상은 현저하게 감소하게 돼요. 틱 증상의 자연 치유율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아도 성인기가 되면 약 85% 정도는 증상의 현저한 감소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틱 증상은 보기에는 꽤 신경 쓰이게 하는 거지만 지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틱 증상을 갖고 있다 해서 뭐 학습을 못한다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또 아주 고약한 틱 증상이 아니라면 어떤 틱 증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너무 심각해서 가령 이제 눈을 주먹으로 뭐 되게 팍팍 친다거나 그 너블 입에 아각 벌려서 이렇게 자꾸 턱이 빠진다거나 하는 굉장히 좀 심한 것들도 있고, 이제 손을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오른손잡이인데 학교에서 이제 필기를 할 수가 없고 옆에 아이들을 자꾸 쳐서 좀 학교 생활이 어려운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고약한 종류의 틱 증상이 아니라면 뭐 대부분 눈 깜빡이거나 뭐 코 킁킁거리거나 뭐 근육 실룩거리는 정도로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부모나 교사가 아이의 틱 증상에 대해 무지해서 나쁜 버릇, 왜 자꾸 너 그런 거 하냐, 버릇 왜 못 고치냐, 너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냐 하는 식으로 다그치거나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지나치게 처벌적으로 대하게 되면 별로 심각한 틱 증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트레스가 더해져서 증상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게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아주 고약한 조금 심한 정도의 틱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틱 장애와 더불어 ADHD,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나 강박장애를 동반하게 된다면 좀 더 기능상의 문제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유의하여 살펴봐야만 하는 거죠. 틱, 그리고 ADHD, 그리고 강박장애는 서로 함께 나타나기 쉬운 공존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그러니까 ADHD 아동의 상당수가 틱 증상을 나타내고요. 틱 장애 아동 중에서도 ADHD가 많습니다.
또 강박장애와 틱 증상을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죠. 이렇게 2개 이상의 장애를 함께 갖고 있을 때에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일상생활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는데 도움이 됩니다. 틱 장애에 대한 치료법으로는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미취학 아동의 경우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약물 치료는 고려하지 않고요. 취약 아동일 경우에도 만성, 그러니까 틱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가 아니라면 배제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물을 쓸 때 위에서 언급한 공존질환의 유무를 잘 살펴서 약물 처방을 하는 게 필요해요. 잘못된 처방은 오히려 틱 증상이나 강박 증상을 매우 심하게 일으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요. 틱 장애의 약물 치료 효과는 그리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틱 증상의 강도가 심하고 만성화되었고 무엇보다 아이가 이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와 일상생활 기능에 저해가 있다면 약물 치료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약물은 정신과 약물인데요.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에게 정신과 약물을 처방하고 복용받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으셔서 한방 치료를 선택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와 같은 이제 심리치료사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한방 치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료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방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증상의 강도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의 만성 틱장애나 뚜레장애가 아니라면 약물 치료보다는 아이의 마음의 힘을 단단하게 해주고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 증상의 개선을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 어느 부모님이 아이의 틱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사내아이였는데요. 이미 그 아이는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소아정신과와 한의원에서 각각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정신과 약물과 무슨 총명탕이라는 한약을 함께 복용을 하고 있는데도 아이의 틱 증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환경을 좀 살펴봤더니 아이는 그 빡세기로 유명한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요. 이 학교는 이제 미국식 학교를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하루 3시간씩 영어 몰입식 수업을 하는 데다가 거의 매주 레벨 테스트를 보고요. 학원 셔틀버스에서조차 한국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영어를 써야 하는 곳이었어요. 만일 한국말을 쓰다가 걸리게 되면 이제 학원 원장님 방으로 불려가 야단을 맞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제가 아이와 면담했을 때 그 아이가 제게 한 말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요. 아이가 하는 말이 빨리 전쟁이 났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학원 안 다녀도 되니까 그렇게 말을 했죠. 아이는 그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틱이 나타났고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틱 증상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죠. 제가 보기에는 그 영어 학원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틱이라는 어떤 소인이 있던 아이였는데 이 영어 학원이 갖는 과도한 학습 스트레스가 이 틱을 촉발시키고 악화시킨 원인이라고 파악이 되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 학원을 포기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양방, 한방 모두 다 동원해서 틱 증상을 완화시키고 계속 공부는 시키고 싶으셨던 거죠. 저희 처방은 그 학원은 그만두고 그 아이의 기질과 수준에 맞는 영어 학원, 조금 더 아이가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영어 학원으로 바꾸는 거가 저희 처방이었어요. 어머님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냥 일단 틱 없어지면 되니까 놀이치료로 좀 틱 증상을 조금 없애주세요. 이렇게 저에게 요청을 하셨죠. 환경적 스트레스가 분명한데 그걸 놔두고 딴 걸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설득했고요.
어머님도 제 의견을 받아들여 주셔서 학원을 바꿨더니 틱 증상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었어요. 그와 더불어 이 아이가 앞으로도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되게 많은 아이이기 때문에 놀이치료를 통해서 아이가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기 표현이나 자기 주장 하는 법도 좀 가르쳐 주고요. 놀이를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법도 열심히 가르쳐 줬더니 아이 말이 이제는 전쟁 안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치료 후에 아이의 틱은 사라졌지만 전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시 고학년이 되고 사춘기가 되어 가면서 또래 갈등도 필연적으로 겪게 될 것이고 심각한 호르몬의 변화로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겪으면 틱은 다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전보다 마음이 좀 더 단단해지고 스트레스를 다루는 자아의 힘이 좀 더 커졌다면 분명히 틱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거고요. 뇌가 훨씬 성숙해지는 청소년 후기가 되면 틱은 현저하게 감소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은 틱의 일생이기 때문에 아이가 잠시 보이는 틱 증상, 비록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겠지만 그 증상에만 연연해 하기보다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자아의 힘, 그리고 아직 어린아이에게는 그런 미숙한 자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 이게 사실은 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리고 결국은 틱을 극복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자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틱에 대한 얘기 제가 더 갖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